국정원 직원이 왜 자살을 한 것일까요? 정말 미스테리죠. 겁먹은 게 아닌가. 그 파일 삭제 이건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고요. 이번 사건의 진상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렵죠. 국정원은 지금 현장 조사부터 하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현장 조사라는 게 이제 이게 특성상 현장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나는 국정원에서 무슨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나는 몰랐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파문이 끝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와 정치적 파문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국 황준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이 시간까지 확인된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외국에 돈을 주고 사온 이유가 뭘까요? 국가정보원의 설명은 대북, 대테러 이쪽 활동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예방하고 잡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저쪽에 그 외부의 해킹에 방어하기 위한 연구 목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탈리아 해킹팀에 돈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국내에는 그런 기술 개발 능력이 없는 모양이죠. 국정원은 그 이제 해킹 기술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국정원이 그 사이버 해킹 담당을 한다라면 그 정도 기술 능력이 없을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킹 기술이 있는데 굳이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이거는 뭔가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증거를 남기지 않죠. 예,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 국정원 네. 직원이 왜 자살을 한 것일까요? 정말 미스테리죠. 그분이 유서를 남겼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우려할 일이 없다. 그리고 국내인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선거 관련이나 내국인에 대해서 사찰 조사하거나 하지 않았다 하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의혹들이 제기되는 게 뭐 삭제한 파일에 뭔가 실제로 내국인이 들어있을 가능성이랄지요. 네. 아니면 직접 내국인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되는 뭐 어떤 그 내역, 통신 내역 이런 것들까지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면 더 큰 또 파장을 일으킬 걸 겁먹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추정이 있습니다. 가능한 네. 거죠. 임석규 기자는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이제 그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파일 기록을 삭제한 거죠. 국정원 자기 관련된 자기가 했던 그렇죠. 파일을 삭제한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 내부의 감찰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미루어 보건데 하나는 파일 삭제라는 것은 어떤 조직 보호 차원, 국정원에 이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 또는 뭐 나쁘게 말하면은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또 하나는 자체 감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한 심적 압박을 느끼지 않았나. 두 가지가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진상 밝혀질 수 있을까요? 국정원 사건의 특성상 굉장히 밝혀내기가 어렵죠. 지금 그 취재해서 언론 보도 나오는 것도 사실 국정원에서 부인해버리면 더 이상 언론의 취재 한계가 있고 네. 결국 이번에 사건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정권 말에 가서 누군가 양심선언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정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임석규 기자. 국정원은 지금 현장 조사부터 하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현장 조사라는 게 이제 이게 특성상 현장에 없어요. 없죠. 네, 컴퓨터 네. 파일을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지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일단 자체 감찰이나 하겠다고 그러는데 국정원의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정원 자체 조사는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설령 사실이 나온다 해도. 그리고 국가 기밀 이렇게 이유를 대면 어떤 것도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가 또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아니면은 진실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정치적인 파장 부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상황이 안 좋죠.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이고 직접 보고를 받고 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이런 의혹이 벌어졌고 실제로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50% 60%가 믿질 않아요. 국정원의 설명을 믿지 않고 네. 분명히 내국인에 대해서 사찰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국정원의 잘못이 드러난다고 해도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할까? 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국정원에서 무슨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수석을 통해서 발표했을 뿐이지 사과 안 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국정원이 알아서 자기들이 실수를 했거나 개인 일탈이거나 조직 차원의 그 실수지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은 당사자니까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쪽에서는 뭐 별다른 강한 뭐 반박이나 해명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편인데 새누리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이 행정부가 아니고 여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전통적으로 국정원 사건이 터지면 뭐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여당이 나서서 국정원을 방어를 해주죠. 왜 그렇죠? 국정원이 스스로 사실 그 담당인 국정원이 스스로 나서서 적극 미주알 고주할 그 반격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기관의 특성상 그런 성격이 있고요. 물론 네. 이번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그런 이유는 2012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상당히 정통성 위기까지 항상 의심을 받고 있는 처지인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떠올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어차피 당도 대통령과 함께 가는 법이니까 그 대목을 굉장히 적극 방어를 해줘야지 더 의구심이 차단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무슨 열심히 나서는 걸로. 이철호 의원이 국정원 간부 출신 국회의원이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국정원의 뭐 대변인처럼 네네. 적극 나서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이 좀 있나요? 국정원 사건이 터지면 여당 안에서는 이철호 의원을 가장 정통한 정보통으로 보고 전적으로 의지를 해서 일을 풀어가고 정보위 있죠. 간사를 또 그렇습니다. 맡고 국회 있죠.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원 출신이 이 국회의원이 그 국정원 보호수 뭐 이런 수호천사 역할을 맡게 됐어요. 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본래 정치 정보를 하던 분인데 IT 쪽은 잘 모르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쪽 전문은 아닌데 뭐 어쨌거나 그 같은 그 간부들과 아직도 인맥이 두터우니까요. 그 담당 국장하고 주로 얘기를 해서 예. 기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당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자, 안철수 의원이 모처럼 위원장을 맡아서 진상규명에 나섰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좀 뭐 공을 세운 게 있습니까?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뭐 이런 위원장을 맡았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좀 관심을 끌었죠. 워낙 이제 그 IT 전문가고 IT 전문가고 네. 특히 이제 해킹 관련 보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눈길을 좀 끌었고요. 아직은 특별한 뭐랄까 무슨 사건 실체가 밝혀진 건 없는데 약 30여 가지의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죠. 근데 워낙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무슨 자료를 요청해야 된다 이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과거에 국정원 사건 같은 게 터지면 그 내부 고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야당에다가 정보를 줘서 야당 의원들이 폭로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야당이 별 역할을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보수 정권 10년이 이어지면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뭔가 좀 성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분류되거나 찍히면은 뭐 해외로 발령이 난다든가 해서 어떤 그 야당에 대한 제보 자체를 원천봉쇄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워낙 정치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 철저하게 내부에서 보안 감찰이 엄청나게 이제 철두철미하게 진행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제보 루트 자체가 또 원천 봉쇄되고 이런 측면,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형식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낯선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형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안에서도 뭐 100% 뭐 다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정원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일반의 그 사람들의 느낌과는 달리 요번은 진짜 아닌데 너무 그 의혹 제기가 심하다 이런 그 정서가 있으니까 윗선에서는 판단해서 이거를 이 공동 직원 일동의 명의로 내자. 그래서 좀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나 또 국회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검찰 수사는 뭐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검찰 수사를 하거나 검찰이 자체로 하면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일단 시민단체에서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이런 쪽에서 전현직 국정원장들 대상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네.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검찰이 일단 수사에 수사를 들어갈 해야 수밖에 되죠. 없겠죠. 네. 국정조사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야당이 일단 계속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 같거든요. 총선도 다가오고 계속 이거를 의혹이 깔끔하게 정리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국정조사도 여당이 좀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국정원 직원의 그 파일 삭제 이건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고요. 그렇죠. 또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국정원에서 그 파일이 뭔지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오면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수사가 있을 것이다. 네, 검찰 수사가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가 폭로된 이후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기관의 해킹을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기관이 국내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 공작 같은 것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댓글 공작을 지시한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해킹 의혹과 파장은 바로 국가정보원이 자초한 일입니다. 직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낼 때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교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